예, 전남 여수시 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입니다. 우리 황희 장관님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님 연말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서 24일 연합뉴스와 그 맺은 뉴스 콘텐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대형 포털 사이트 결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그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죠. 그 한상혁 위원장님 혹시 그 법원의 결정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거처분이 받아들여졌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과연 본안 심의까지 한 건지 아니면은 뭐 말 그대로 본안 판단 될 때까지 중지시키는 건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예, 가처분 결정이기 때문에 이제 본안 판단하기 전까지 이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인데요. 그 이유를 보면은 이 네이버나 카카오가 뉴스 시장에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고 이 제재를 받은 매체들이 어떤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것이 고객에게는 아주 너무나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이런 내용이 하나 들어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합뉴스와의 제휴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공론의 장에서 상당 부분 퇴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큰 피해가 발생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합뉴스가 자정노력 이런 게 있었는데 제휴평가위원회 재평가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제휴평가위원회가 객관성이나 중립성 이게 담보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부에서 지적한 점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으로 이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요건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이 재판부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이거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 중에서 지금 핵심인데 이런 기본권들이 시장 지배적인 포털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 미디어 특위도 전부 공감하고 있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원장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포탈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문제점을 교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그 재평의 모델에 대해서는 그 나름 자율규제 모델로서 이 성공한 모델이라는 이런 평가도 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다양한 상황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 반영이 돼서 포털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법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이 거대한 담론 기본권은 또 해치지 않으면서 그죠? 또 포털의 자의적 판단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 이 방안이 정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은 편의를 위해서 포털의 인링크 방식은 유지를 하되 포털의 편집권을 제한한다거나 포털의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들을 포털이 자의적으로 취사 선택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규율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특히 압도적인 시장 그 지배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양대 포털 이 네이버, 이 카카오 이런 데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좀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죠?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원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일단 법제화가 되지 않더라도 자율규제나 가이드라인 형식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시도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희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명성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 포털이 안 그래도 그 언론사의 뭔가 좀 편집에 대한 갑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마당에
또 뭔가를 계속 이렇게 평가하고 제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것이 이런 판례가 섰을 때 더 큰 권력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것들이 권력화되면 더 공고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법적 공백이 존재하는 이 플랫폼들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원에서도 이미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에 대한 플랫폼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지만은 요건 자체가 좀 까다롭고 좀 자의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규제, 그 적용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플랫폼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미국은 현재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3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가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발의한 악성 알고리즘 방지법은 이러한 면책 대상 중에서 개인에게 적용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인 그런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추천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을 보장하지 않고, 알고리즘이 추천한 콘텐츠가 심각한 정신적 어떤 물리적 해를 끼칠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취지인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미국에서 지금 발의가 된 이런 법들을 좀 참고로 해서 포털이 콘텐츠 추천에 아주 적극성을 띠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확실하게 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알고리즘 개선 방안이 마련될 때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예, 그 알고리즘 투명성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진전을 시키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천이나 뭐 그 뉴스 편집과 관련돼서 그 AI 알고리즘이 됐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포탈이 관여를 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해외 포털들 이렇게 알고리즘 공개하는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큰 틀에서 알고리즘을 이제 공개하는 거에는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그 세부적으로 공개됐을 때 이것이 또 달리 언론사들이 악용하는 어뷰징 이런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